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저도 압니다.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저는 어쨌든 오페어란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한 거고, 제가 오페어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뭔가 제가 더 여러분께 드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상 영상을 막 찍어서 편집을 하느냐? 찍긴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편집을 할 만큼 그렇게 막 재밌는 그런 소스들은 아니어서. 네, 그리고 제가 또 새오빠를 찾았기도 했고요. 제 인스타 만약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콘서트에 미쳐 돌아가지고 엠플라잉에 미쳐 돌아가지고 진짜 애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이유들로 영상을 조금 업로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 드디어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제대 배 아인스 합격 후기? 네, 뭐 그러고 비슷한 거인데요. 제가 2019년도 4월 달쯤에 제대 배 아인스를 봤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제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가지의 영역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슈라이벤, 흐른, 레젠, 슈프레헨,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슈프레헨이랑 슈라이벤을 진짜 망했어요. 나머지 2개는 잘 맞고 나머지 2개는 망했어요. 어쨌든 합격을 하긴 했죠. 합격증이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망해서 뭐 이걸 찍어야 될지 말지도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렇게 자신있게 저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라고 알려드릴 정도로 점수가 높지가 않아서. 사실 슈라이벤이랑 슈퍼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2개가 점수가 진짜 완전 와우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점수가 목적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드리고자, 제가 뭐라고 감히 네, 그러고자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대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제대를 본 이유는요, 저희 학교 졸업 인증 시험으로 인정이 돼서 제대 베아인스가, 그래서 제대 베아인스를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는 거였는데, 어쨌든 베아인스를 따면 뭔가 자격증 비슷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놓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를 받고요.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컸어요. 저는 졸업을 위해서 제대를 받고요. 이 말은 제 학과가 도고동문학과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도고동문학과 동기와 함께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일기장에 제가 귀국하고 브이로그 찍은 거에 이 일기장을 샀다고 막 자랑을 했던, 브이로그 속에서 자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진짜 꾸준히 썼거든요. 저는 일기를 원래 꾸준히 써요. 원래라고 하기에는 한 최근 3년, 4년 정도만 꾸준히 썼는데요. 올해 공연 간거 보시면 다시 여름, 날 찾지 마봐. 프랑코는 양콘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네, 안 보시죠? 어쨌든 일기를 꾸준히 썼는데, 일기에 그거를 다 기록을 했어요. 언제 제대 공부를 시작했고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정확히 3월 15일 날 제대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와 함께 3시간씩. 네, 그 외의 시간은 사실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네. 7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3시간 동안에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일단 슈라이벤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데 슈라이벤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가장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했어요, 슈라이벤에. 근데 점수가 그따위로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걸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받은 기분이라
그랬다고요. 일단 슈라이벤은 기본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에 이유가 몇 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뭐 결론을 내는 문장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이런 게 진짜 정해져 있어요, 형식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형식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형식은 대체 어떻게 하느냐? 문제집을 사셔도 좋고요. 제가 썼던 문제집이 도움이 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 나온 교재예요. Prüfungstraining. 정말 정직한 정직한 교재죠. 이거 하나랑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교재예요. 한국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제본을 떠가지고 정확히 어떤 교재인지는 영상에 적어 놓을게요. 보시면은 후기를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보다는 이 독일 원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슈프레헨 같은 것도 막 주제가 몇 개 들어있거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실제 시험과는 살짝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센이나 준비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기에는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슈프레헨에 이걸 사용하시겠다 조금 비추입니다. 슈프레헨 차라리 인터넷에서 찾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게 제가 느낀 거고 요거는 형식을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슈라이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슈라이벤에 여기 있다. 여기 리베 누구누구 뭐 wie geht es dir? Ich muss dir etwas 마마마 맞아 이런 거 그 비스바르트 아니면은 뭐 나인의 미지 막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쓰면 됩니다라고 아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 몇 개만 이렇게 잘 외워서 가시면은 슈라이벤에 돌려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교재를 나쁘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교재입니다. 사실 B1 정도면은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이 교재 하나로만 내가 B1를 조지겠다 이런 거는 네,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형식을 파악하고 그 형식에 맞는 문장을 몇 개 달달 외워서 그거를 틀리지 않는 순서로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장을 다 외웠다 그러면 문법 오류가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대에서 슈라이벤 시험은 100점에서 시작해서 까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60점 아래로 내려가면은 불합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사실 베아인스 수준에서는 조금 심화된 문장 형식을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문법에 사실 너무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좀 무리해서 심화된 문장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차라리 문법 실수, 문법 오류들을 아예 없애는 데 집중을 하시면 저처럼 턱걸이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턱걸이를 했거든요. 네. 저는 문법을 너무 못해서 쉬운 문장들로만 이 슈라이벤 3개의 바이슈필드를 다 구성을 했어요. 문장들을. 그래서 뭐 합격은 했는데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잘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에 제대 B1 슈라이벤 바이슈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진짜 여러 개의 바이슈필들이 나와요. 그거를 보시고 이 문장 괜찮네 하는 거를 뽑아 쓰시고 또 주제들도 거기에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해 가신다면은 슈라이벤은 좀 60점을 넘는 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는 친구와 같이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금요일마다 친구랑 같이 슈라이벤을 쓰고 서로 바꿔봤거든요. 저희는 시간 제한까지 두면서 했거든요. 실제 시험 시간만큼 딱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다 쓰게끔 연습을 했어요. 네.
사실 시간 제한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되게 쉬운 문법도 틀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는 다시 읽어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썼으니까. 네. 근데 친구가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쓰는 문장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혹은 내가 쓴 문장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서로서로 야 그거 좋다, 나 다음번에 그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메모하고. 그래서 저는 쟤들만큼은 정말로 누군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슈라이벤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를 다 쓰면은 첨삭을 무조건 받았어요. 첨삭은 저희과 원어민 교수님에게 저는 도고동문학과니까 원어민 교수님께 받았고요. 되게 아직도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교수님 중에 최고의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우리과 원어민 교수님이 정말 좋아요. 진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첨삭을 받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독일어 원어민 선생님이 주위에 한 번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시든. 그래서 그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쟤대는 아무래도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잖아요. 처음에 뭘 써야 되고 마지막 인사말은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형식이 다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아무리 잘하시는 교수님이시라 한들 쟤대 시험과 연관이 없으면은 사실 첨삭을 받는다고 뭐 내 실력이 더 나아지진 않겠죠. 쟤대와 연이 있는 교수님께 첨삭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젠으로 넘어가는데, 레젠은 저는 진짜 이 두 개의 문제집에 나오는 예제들을 풀었어요. 그걸로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풀 때 제가 점수를 제가 분명히 써놨던 것 같거든요. 레젠이 30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 문제집 풀어봤을 때는 막 5개, 평균 5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전이 저는 오히려 더 쉽게 느껴졌어요. 네. 보통 여러분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시험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필풍스 테스트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레젠이 제 점수에 따르면은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실제 쟤대에서 그 레젠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위주로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시고, 또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아니면 틀린 유형, 잘 틀리는 유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유형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레젠은 뭐 특별히 진짜 한 게 없어요. 이거 푼 거밖에 없고, 아무래도 저는 쟤대를 보기 전에 바로 작년에 2018년에 독일에서 1년을 그래도 보내고 왔다 보니까 네, 읽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드리는 팁, 오페어는 독일어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짜 독일 가서 독일 간 거 치고 독일어가 안 늘어서 왔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요. 독일 간 거 치고 독일어 실력이 진짜 망했는데 그래도 레젠은 잘 했어요. 그래서 오페어가 원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은 된다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외우시면은 대충 얘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날이 지금 사실 밖에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고 시간도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니에요. 4시라 가지고 이거 참 어둡네. 어두워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가 이제 회른, 듣기인데 듣기도 사실 오페어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 사실 듣기를 그 시험 보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딱 한 번만 풀어봤어요. 회래는 제가 진짜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뭐라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진짜 그냥 전 진짜 막 독일 역에서 듣고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서 들었던 거나 아니면은 뭐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랑 얘기를 했던 거, 어학원 가서 얘기를 했던 거 막 그런 것들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째대 듣기는 토익 듣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나와요. 네. 그냥 들으면서 이 문제 답 이거 체크하고 바로 아래로 넘어가서 이 문제 답은 이거 바로 아래로 넘어가서 이 문제 답은 이거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끝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순서를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못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쿨하게 그 문제는 버리세요. 다시 내 머릿속에서 뭐라고 했지? 라고 되감으셔가지고 문제를 굳이 풀기보다는 차라리 다음 문제의 지문을 읽고 집중을 해서 다음 문제를 확실하게 맞히는 게 저는 점수를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못 들었다면 그냥 놓치시는 게 점수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슈프레헨입니다. 슈프레헨은 진짜 이것도 형식이 있어요. 째대의 좋은 점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형식을 아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기본 점수를 받아서 그걸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굿이나 뭐 제어굿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구글은 하세요. Du kannst 구글은. 구글링 하세요. 슈프레헨은 구글링에 진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째대, 베아인스, 슈프레헨, 바시필 막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그것도 대본이 싹 다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이 싹 다 나와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문장 혹은 외우기 쉬운 문장, 나한테 익숙한 문장, 뭔가 내 입에 붙을 것 같은 문장들을 막 뽑아서 형식을 일단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툭 치면 달달달 나올 정도로 외우세요. 왜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긴장을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막 손 덜덜 떨고 토할 것 같고 막 진짜로 긴장을 제가 진짜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계속 움직일 만큼 진짜 달달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입에 붙게 많이 말을 해야 하고요. 슈페크는 진짜 많이 말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저는 역시 친구와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됐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랑 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친구랑 같은 날짜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 친구가 슈프레헨 파트너가 되진 않았어요. 슈프레헨 파트너는 거의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리 배열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수험 번호 순서대로 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랜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 기본 실력만큼만 뽑아내면 되는데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내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분이 완성된 문장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너와 같이 시험을 볼 때 파트너의 말을 경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약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 마주치면서 듣고 있다고 고개 몇 번 끄덕여 주시면은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글만큼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시험이 그런 거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움받았던 채널은 여기에 넣을게요. 여기 하면 되나? 이 채널에서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째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영상 하나라도 보시면은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예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알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험이란 게. 그리고 째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을 얹어보자면 째대는 수험 번호가 랜덤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를 빨리 한 순서대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수험 번호 순서대로 슈프레헨 그룹을 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슈프레헨까지
원큐에 끝내고 싶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조금 배고프더라도 나는 시험을 그냥 한 번에 확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픈이 되자마자 하시면은 번호가 앞쪽으로 배정이 돼서 슈라이벤, 레젠, 흐른 끝나자마자 슈프헨을 바로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험 번호가 조금 늦으신 분들은 중간에 아마 3시간, 최대 3시간, 4시간 정도 그 쉬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앞에 그룹인 사람들이 슈프헨 시험을 봐야 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긴장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 저같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3시간 내내 계속 떨 거잖아요. 대기하는 3시간 내내. 밥도 막 먹어도 먹은 게 아닌 것 같고 그럴 바에야 저는 차라리 원서 접수 빨리 하셔서 빨리 끝내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그 회렌에서 음향 약간 안 들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향 정말 빵빵하게 잘 들리고요. 앞사람이 다리 떨거나 볼펜 딸깍거리거나 기침하거나 콧물 풀어도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빵빵하게 제 기준. 근데 전 되게 둔해요, 사람이. 예. 그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숙명여대에서 저는 시험을 봤었는데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아서 길치라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캠퍼스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 사실 여대 가고 싶었거든요. 네. 무슨 뭐 이제 졸업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뭐 이런 말해서 어쩌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도움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안 됐을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훨씬 더 성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괜찮은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시고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합격했는데 여러분이 합격을 못할 이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애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나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시험 한번 빡세게 준비해봐서 단번에 합격하자라는 용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 저 진짜 머리 나쁘거든요. 공부랑 연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하신 만큼 딱 그만큼의 결과 나오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또 알려드릴 만한 어떤 거리가 생기면 또 올게요. 저는 아무래도 주제 잡고 말하는 영상이 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정보를 찾는다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아, 아쉽네.